밤에 잠 좀 푹 자고 싶은데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이게 또 다녀와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잔뇨감 때문에 영 개운치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증상입니다. 이게 그냥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오늘 이 야간 빈뇨랑 잔뇨감 문제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또 해결책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밤에 소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꽤 다양하고요. 다양한 원인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방광 자체의 기능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르는데 아, 과민성 방광 들어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도 하고. 네, 맞아요. 스트레스 영향도 크고요. 또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방광염이나 요로 쪽에 염증이 생기면 자주 마렵기도 하고 소변 볼 때 좀 불편하거나 아플 수도 있죠. 방광 자체 문제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특히 중년 넘어가시는 남성분들은 좀 다른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50대 이상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고. 네. 이게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 그러니까 요도를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아, 길이 좁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잔뇨감이 남고 밤에도 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성분들이나 뭐 남녀 공통적인 원인도 있겠죠. 물론이죠.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요. 호르몬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잘 때는 몸에서 소변을 덜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아, 네네.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간 단뇨라고 합니다. 야간 단뇨,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몸의 물 관리, 이 수액 대사를 총괄하는 게 신장이거든요. 신장이요? 콩팥. 네, 이 신장의 기능, 그러니까 신기가 약해지면 수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 약화가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방광, 전립선, 호르몬, 또 신장 기능까지. 아,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당연하죠.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엔 나 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수, 특히 뭐 커피나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겠죠.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 또 스트레스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은근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 스트레스도요? 네. 그리고 뭐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이 있어서 소변량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원인이 복합적이면 치료도 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의학 치료의 특징이자 강점인데요. 눈에 보이는 증상만 쫓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본 원인이요? 네. 특히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몸 전체의 기운과 혈액순환, 즉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몸이 찬 사람, 더운 사람, 기운이 부족한 사람, 뭔가 꽉 막힌 사람 등등 이런 걸 꼼꼼하게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맞춤 치료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들을 쓰나요? 역시 한약의 기본이 될까요? 네. 한약은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신장의 기운, 신기가 약하다. 그러면 이를 보강해주는 약들, 뭐 육미지왕환 같은 계열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가감하고요. 아, 신기 보강? 네. 또 방광의 염증 기운이나 불필요한 노폐물, 이건 이제 한의학에서는 습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쌓여서 문제면 그걸 빼주는 처방, 뭐 팔정산 같은 계열을 쓰고요. 습열 제거?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혈이 문제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약제를 더하고 빼면서 맞춤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한약 말고 침이나 약침 같은 것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침은 우리 몸의 에너지 통로인 경락을 이용하는 건데요. 신장이나 방광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등 쪽에 있는 신수혈, 방광수혈 같은 곳에요. 아, 등 쪽 혈자리예요. 네,
그런 구제에 침은 놓아서 관련 장부 기능을 조절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거죠. 약침은 이제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그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거예요. 아, 약침은 주사처럼 맞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염증을 줄이거나 조직 재생을 돕는데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들어보니까 추나요법이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나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눌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뼈 구조가 신경을 통해서 방광에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척추나 골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신경 압박이 해소되면서 방광 기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물리치료는요? 한방 물리치료에서 쓰는 적외선 온열 치료나 전기 자극 같은 것들은요, 방광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치료를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서 고령이시거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역시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물 마시는 습관 조절입니다. 저녁 식사 후 특히 잠자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는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시간대 수분 섭취 줄이기. 네, 특히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도 있고 방광을 자극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낮에도 물을 안 드시면 안 되고 낮 동안에는 충분히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음식은요? 음식은 너무 맵거나 짜거나 탄산음료처럼 자극적인 건 좀 줄이시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돕는다고 알려진 검은색 식품들 있죠.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거요. 아, 블랙푸드요? 네, 그런 걸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 저염식도 중요하고요. 운동이나 잠자는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하죠.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골반 근육 강화에도 좋고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네. 잠자기 전에는 꼭 소변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매일 좀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중요하고요. 조용하고 어둡게 자는 환경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명상이나 복식 호흡, 아니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 골반 쪽 긴장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밤에 소변 때문에 힘든 이 문제는 정말 딱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몸의 기능적인 문제, 호르몬, 생활 습관, 심리적인 것까지 다 얽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한약, 침, 뜸, 또 필요하면 추나나 물리치료까지 동원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스스로 생활관리까지 잘 더해지면 훨씬 좋아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꼭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자신에게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냥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 특히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신장이나 방광의 균형을 조금씩 깨트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